나인 아침 랑연 라이브. 사업 초창기 때 노트를 펴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보상을 푸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그렇게 잘 그려지는데 말이다. 보상을 얘기해야 리크루팅이 된다는데 노트만 꺼내면 동그라미가 작아졌다. 동그라미 3개만 그리면 꼭 불법 다단계 같았다. 겨우 회원 보상을 그리고 나면 빨리 노트를 접어버렸다. 그릴 때마다 어색했지만 계속 그렸다. 협업해줄 스폰서님이 옆에 안 계셨기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해야 했다. 처음에는 눈치 보며 보상을 풀고, 그 다음에는 빨리 끝낼 생각으로 풀다가, 그 다음에는 이해시켜 보려고 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풀고, 그러다 대화를 하며 질문을 하며 풀어냈다. 이젠 풀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며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안다. 그렇게 3단 보상을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을 때 1대, 2대, 3대 파트너가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캬,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보상 먼저 풀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이다. 무슨 일이든지 반복해서 제가 잡히는 단계까지 가보자. 네, 안녕하세요. 8월 24일 목요일, 오늘 4번째 진행, 더 랑연 라이브 MC 윤진아 인사드립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고 박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아주 촉촉하고 시원한 날씨로, 기분은 맑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어제 라이브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세 자매가 함께 사업하는 막내 박묘관 사장님의 나만 돈 벌 게 아니라 제대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의 변화로 이제는 나도 PA를 목표로 한다라고 가슴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렸을 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의 희귀병이 바디갈바닉으로 좋아진 걸 보면 웰스파는 더욱 가슴 설렌다. 운동밴드로 콜드하며 만난 그들에게 TR과 갈바닉을 전달하고 매주 만남을 통해 명단이 확장되는 건 끊임없는 보상 플랜을 보여준 결과다. 또 은퇴 계산기를 통해 노후연금으로 매월 저축하는 것보다 매월 20만 원 브랜드 체인지하고 5명을 시작으로 6명의 회원을 만드는 게 연금소득을 만드는 방법임을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또 기대되시죠? 어느 사장님의 삭발할 각오로 EBP를 도전한 이야기와 근육 전문가의 웰스파로 제대로 임상내기 실전에 대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많으니까 특히 화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 안녕하세요입니다. 저희 그룹에서 언제나 조용하셔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기도 했던 분인데요. SVP까지 했지만 오랜 기간 EVP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드디어 달성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라이브에서
나 이번 7월에 EBP가 되지 않으면 삭발을 하겠다라는 소식 들어보신 거 기억하시죠? 바로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랑아 그룹의 최영수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는 최영수입니다. 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뉴스킨 어떻게 만나셨어요?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아이의 아토피로 인해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디바와 인앤서로 아토피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화장품이 아토피가 개선이 되지? 병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걸 이게 과연 정말 개선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딱히 어떤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믿고 써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을 한 8 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폰서님께서 제 스폰서님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저 스폰서님은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십니다. 예. 이경진 사장님께서 "이왕 쓰는 거 제품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어때?"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호전 반응도 반복을 하고 개선이 되면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제품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우리 스폰서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제품만 나눠 쓸 게 아니라 우리 돈도 한번 벌어 보자."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서 제품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 강의를 제가 접했을 때 그 강의에서 여자 사장님이셨는데요. 저 아직까지도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 사장님의 당당함, 여자로서 너무나 당당함이 제게는 그게 매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살림만 하던 주부인 입장에서 누구 아이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던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름이 묻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사무실에 나와 보니 그 여자 사장님처럼 '정말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분들 만나는 분들 모두가 저를 반겨 주고 제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리고 반겨 주시는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환한 모습에 자꾸 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의 뉴스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 진도를 많이 나가셨습니다. 아 네. 사장님 긴장 조금 풀어 볼까요? 네. 네. 사장님 아마 아이가 아토피였고 그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저희 제품을 접했을 때 그냥 마냥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중간에 호전 반응이라고 할까요? 정상 반응?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그거를 계속해서 보통 그렇게 다시 안 좋아지게 되면 보통은 또 제품이 '이게 안 맞나 봐.' 이러고 이제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지속해서 쓰게 되셨을까요? 계속되는 저희 스폰서님의 강의 초대에 응하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배운 거에 대한 확신으로 어 제품을 계속해서 '아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들이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분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쵸? 네. 남편이 엄청 반대했죠. "당장 집어치워 갖다 버려."라고 음. 하면서 애 잡는다고 굉장히 많이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네. 저의 확신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됐죠. 네. 특히 그렇게 이제 특이한 경우 저희 이제 제품을 쓰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품력을 제대로 알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품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그 신뢰감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잠깐 강사분의 멋진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하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살림하면서 이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제가 어 회의를 느낄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네.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제품력에 의해서 주변에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돈이 될 것 같아. 어 정말 잘만 하면 연금소득처럼 따박따박 매월 들어오는 그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 그 멋진 강사님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스폰서님은 사장님이 사업을 너무 조용하셔 가지고 사업을 전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네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희가 리크루팅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미리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장님 드디어 지난 7 월에 EVP를 달성하셨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EVP를 생각하셨는데 드디어 이번에 그룹에서 진행한 EVP 도전 선언문에 달성이 안 되면 머리를 깎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결단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생각해 보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결단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지난 2 월에 우리 정선에서 드림 캠프를 했잖아요. 1 년도 채 안 된 형제 라인 사장님들이 모두 EVP로 필 정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돌이켜 보니 그 많은 시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왜 이 EVP가 안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7 월에는 EVP를 하고야 말겠다.' 근데 마침 우리가 그 EVP 선언문을 어 작성하게 됐잖아요. 정말 나한테 EVP를 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을 만한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저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라면 이번에는 정말, 정말 해내고 말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어떤 페널티가 나한테 가장 위기의식을 줄까?'라고 했을 때 저의 성격상 조용조용하다 보니까 드러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어 딱 떠오른 게 '그래. 삭발을 해 보자.' 예. EVP를 위해서 정말 '삭발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EVP 선언문도 낭독을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라이브에까지 알려져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정말 EVP를 위한 삭발의 결단이었어요. 네. 그 진행하시는 과정 중에 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 그룹원들 모두가 '사장님 삭발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그 벼랑 끝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까지 하셨던 거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도전 선언문을 만인한테 공표를 하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또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잠깐 나눠 주실까요? 네. 어 제가 명단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단을 늘릴 수 있을까?' 콜드는 항상 하지만 콜드에 대한 자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직접 발로 뛰는 콜드가 어려우면 그러면 SNS를 좀 통해서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어제 말씀하신 배경선 사장님이 운동 밴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경선 사장님한테 어 조언을 받아가면서 저도 운동 밴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명단이 추가가 되면 그 사람과 1대1로 또는 모임으로 해서 소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음 콜드, 자신 없었던 콜드를 갔을 때 제가 명함만 주고 나오기가 일쑤였는데 그 명함을 드리고 그분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7월 20일 날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클로징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순댓국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명함을 드리고 나서 그분한테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이제 대시를 한 거죠. 저의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 6년 전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에요." 했더니 다들 놀라면서 "한번 써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콜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요. 음 네. 그리고 네, 음. 안부 문자를 소원해 음. 줬던 분들 안부 문자를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결국은 벼랑 끝에 서니까 그동안 내가 하기 싫고 그쵸. 힘들었던 거를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순댓국집에서 지금은 웰스파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이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은 저희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VP로 그쵸. 사장님 올 9 월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어 EVP인 걸로 웰스파로 그쵸? 네. 어떤 목표를 웰스파로 갖고 계실까요? 네. 지금 BR 창출 5 라인 추가 창출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50 개, 네, 웰스파 50개 유통하는 이야. 거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BA 또 가야죠. 맞습니다. 네. 순댓국집 사장님 네 꼭 초대해서 함께 미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멋진 모습으로 사장님 목표 반드시 이루시길 응원하면서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밤새 소식과 공지사항입니다. 여기 어제도 웰스파 임상으로 오늘도 웰스파 임상으로 소식 전해 드릴게요. 위드의 최혜원 사장님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야 진짜 보면 이분 어깨가 얼마나 편안해지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승모근이 아주 쑥 내려갔습니다. 그쵸? 이 다리를 보면 네 10분 정도 문지르셨다고 하는데요. 별 문제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리의 피부톤이 너무 하얘지고 숨어있던 무릎이 쑥 나왔네요. 마치 블러 처리한 것처럼 또 여기도 다리가 아주 매끈해졌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봤더니 네 혈관 조금은 좀 튀어나왔던 혈관들이 네 굉장히 편안하게 네 매끄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눈에 현혹되지 마라. 느낌은 더 강하다." 네 잊지 않으셨죠?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자, 어제 떴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에 뉴스킨이 5년 연속 1위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은 1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뉴스킨은 진짜 소비자가 인정하는 기업이네요. 그쵸? 엄청 가치가 높은 소비자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추석 이벤트가 미리 공지되었습니다. 전 살짝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홍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발효 홍삼 2개 구매 시 146,000원이죠. 한 박스가 더 나오고요. 레이시맥스도 2+1입니다. 진짜 이 역대급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마트에서는 벌써 추석 선물들이 진열되고 있던데요. 회원들에게도 미리미리 공지해서 저희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제대로 건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은 성의도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부터 갈바닉, 부스트, 웰스파를 갖고 계시면 웰스파 1일차, 그리고 나랑 웰스파 홈파티 가자라고 정해봤습니다. 갑자기 웬 갈바닉을 하자고요? 아마도 메인 강의 듣고 나시면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네, 이상 성의도 미리 보기까지 했고요. 저희 지금은 데리고만 와 41084 현장으로 여러분은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메인 게스트를 모셔볼 차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였고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토피로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 많은 건강 공부를 하셨고요. 많은 체험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킨 제품에 그리고 사업에 더 많이 꽂히셨던 것 같은데요. 페이스 갈바닉, 바디 갈바닉, 부스트까지 뉴스킨의 디바이스를 본인의 경험으로 섭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웰스파도 실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나눠주실 건데요. 한번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랑아 그룹의 정진경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는 정진경입니다. 네, 저희 1대 스폰서님은 허정영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검민정 스폰서님, 그리고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경 사장님 하면 아마 저희 오늘은 왠지 아토피에 대한 주제가 많네요. 하면 아주 그 진한 아토피 스토리가 맨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마 결국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사장님. 네, 먼저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습유치원을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습유치원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주변이 다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목장에 가고 논밭에 가고 이런 것들을 환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습유치원이 정말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좋겠구나라고 해서 습유치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놀이학교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 제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였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라는 질병 이름이 없었어요. 태열이었고 사람들이 늘 저만 보면 "너는 왜 아직도 태열이 있어?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 왜 아직도 태열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눈가, 코 이런 데가 늘 진물이 났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30대 초반 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좋아져서 찍은 사진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예. 눈이랑 이런 데가 진물이 없고 턱 밑에 농이 없어서 제가 좋아졌다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 사진이 비포 사진이 됐죠. 그래서 늘 귀는 찢어져 있었고 턱 밑에는 늘 염증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누스킨을 만나서 빼독이라는 걸 만나서 아토피가 완전히 다 치료가 됐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걸리면서 태소나라는 몸속에 이제 제가 먹고 발랐던 스테로이드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태소나라는 질병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 다리 사진들은 작년에 제가 완치되고 나서 스테로이드제로 인해서 다시 폭발했던 제품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신랑도 제 몸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너 그 제품 좋은 거 맞아? 그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요때 사진 보면 요게 이제 사업을 알아보던 시기 되게 시커멓죠. 눈에 힘도 없고
얼굴에 되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사진이 제가 뉴스킨을 2년을 쓰고 나서의 사진이에요. 빼독을 하고 나서 아직도 눈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건조하고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저 아토피 환자예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네.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장님. 사장님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엄청 짠하네요. 예, 제품으로 먼저 만나셨고 그다음에 사장님 뉴스킨 사업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암땡 사업도 되게 20 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유치원 하느냐고 못 했었는데,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유치원을 정리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제가 유땡이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제 친구의 소개로 제가 아토피가 너무 심할 때 만났던 선영 스폰서님이 "공연 보러 가자." 김경호 씨가 오는 "공연 보러 가자."라고 "콘서트 가자."라고 저를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가서 보니까 이건 공연장이 아니라 컨벤션 같은 큰 행사가 있는 자리인데?'라고 하면서 '아, 사업 설명을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약간 경직된 모습으로 갔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마치 콘서트에 와서 팬분인 것 마냥 너무 즐기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즐기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엄숙하고 막 되게 백만장자분들, 타 그룹의 백만장자들은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되게 힘주고 막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그냥 다 함께 노는 모습에 이 회사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뉴스키니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할 때 폴콕스 박사님의 그 영상을 보게 돼요. 그분이 정말 떨림으로 그렇게 울컥하면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 회사는 정말 더 특이하네.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회사를 돕는 이런 회사가 있지?'라고 하고서 더 알아봤을 때 IT에 있는 공장장님에 대한 또 스토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선의의 힘, 그리고 철학이 있다라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그 선의의 힘을 계속 펼쳐나가는 그거의 매력에 빠져서 알아보게 됐고요. 그 알아볼 때쯤 제가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유땡이라는 회사는, 제가 이제 이과 수학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라 보니까 보상 강의를 어느 날 듣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풀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적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정말 최고 핀을 가도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 금액이 맞나요?"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특허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라인을, 제가 이제 만약에 PA가 되면 제가 정진경 복제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PA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쎄 빠지게 키웠는데 또 그걸 또 다시 쎄 빠지게 키워야 된다고, 약간 이런 게 있었을 때 벨로시티 보상을 듣고서 제가 그 자리에서 풀어 봤는데, 얘는 제가 사람들을 파트너로 만들고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무제한으로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와, 이 회사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제한으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지?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LOI를 누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신 거에 최초는 컨벤션 초대였습니다. 그쵸? 네. 네. 컨벤션 초대였고 그다음에 그 컨벤션장에서 뉴스키너들의 다른 그 회사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표정이 밝고 이렇게 넘치는 열정을 보고 '이건 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의 뉴스킨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꽂히게 되면 스스로가 모든 거를 그냥 알아보고 찾아보고 검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제품이 아니라 이게 왠지 아토피였으면 뉴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 이런 쪽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갈바닉을 특별히 주력 상품으로 정하고 사업을 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 네. 제가 티아구공을 먹게 된 이유는, 제가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토피인 분들은 앞에도 보셨지만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난 스크랩에 난 병원들은 저는 다 아빠가 다 데리고 다녔었고요. 심지어 저를 6학년 때 저희 고모가 어느 숲길로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그게 어느 한 마을에 있는 나병촌이었어요. 나병촌에 있는 피부과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뭘 먹어도 낫지 않고 뭘 써도 낫지 않는다는 그 의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 TR90은 단순히 제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2번 만에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토피가 가장 심하고 저보다 심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너는 원래 날씬했잖아. 넌 원래 그랬잖아. 넌 원래 살안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걸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차라리 그러면 다른 제품을 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갈바닉을 해 주면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갈바닉이 너무 좋아서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걸 내 주력 상품으로 바꿔 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갈바닉은 TR90에 비해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제 회원한테 처음으로 갈바닉 풀세트로 해서 150만 원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결제를 하고 나서 그분한테 소개를 받은 분들 또 그분한테 소개를 또 받은 분들한테 그냥 갈바닉은 세트예요. "같이 세트로 쓰셔야 돼요." 하고서 풀세트로 나가고 그렇게 갈바닉이 나감으로 인해서 "갈바닉으로 밖으로 빼주는 건 40% 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몸속이 청소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몸속 청소는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서 거꾸로 개입 상품가 돼서 저희가 빼독이 그다음에 진행이 돼서 회원들한테 그렇게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사장님은 갈바닉을 페이스 갈바닉, 바디 갈바닉 그거를 세트로 묶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셨고 오히려 빼독을 개입 상품으로 그렇게 확장을 시켜 가셨습니다. 아 참 사장님 갈바닉이 주력이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조속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속과 미대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손끝이 손재주가 쪼금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지는 손재주가 쪼끔 있는 편이었는데요. 마사지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네가 하면 되게 시원해. 어떻게 아픈 데를 잘 집어."라고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조속과를 하다 보니까 조속과에서는 해부학을 공부를 합니다. 몸 안에 뼈대를 만들고 뼈대 위에 근육을 붙이고 그리고 살을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기 때문에 해부학을 가장 먼저 이제 기초적인 걸로 배우기 때문에요. 뼈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자세가 어떻게 틀어졌을 때 그 뼈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근육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바닉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번 만지면 정말 시원하게 만질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이 있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육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갈바닉을 잘 다뤘다기보다 사실은 근육을 잘 알기에 사장님이 갈바닉을 많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많이 하고 누군가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갈바닉을 더 잘 다루게 됐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그 웰스파와 갈바닉의 서로 다른 점, 전류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배우기도 했었는데 이 근육 전문가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차이점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갈바닉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 부스트도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얘는 전류를 닿지 않아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얘가 강력하게 되고 저는 얘를 끈 상태에서 3일 동안 임상을 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얘 갖고 저는 온몸을 웰스파가 나오기 전에 온몸을 얘 갖고 다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지금 다음 이제 PT를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갈바닉을 보면 갈바닉 전류와 얘가 부스트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갈바닉은요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갈바닉은 더 뾰족하게 돼 있고 갈바닉은 뾰족하게 돼 있어서 얘가 들어갔다가 뾱 뾱 뾱 뾱 요런 느낌으로 얘가 주고 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부스트랑 웰스파를 보시면 끝에가 뭉툭하죠.
들어가서 좀 더 전류를 주고 들어가서 좀 더 전류를 주고 요런 방식으로 주고 오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파장의 깊이도 다르지만 파장의 그런 단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의 헤르츠가 다르죠. 그래서 주파수를 헤르츠에 맞춰야지만 소리가 들리듯이 그 전기에 대한 전자에 대한 파장도 깊이나 파동이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갈바닉이랑 예. 갈바닉이랑 부스트랑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웰스파의 전류는 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 네. 전 사장님 때문에 이 전류 그림의 끝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톡톡 찌르고 오는 그런 형태와 들어가서 지그시 또 전류를 깊게 머무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현장에서 웰스파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몸의 여러 곳을 어떻게 웰스파를 하고 또 더 효과적인 임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자, 여러분 화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 우리 그 웰스파도 그렇고 갈바닉도 그렇고 전류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피곤하고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가 "아 나 방전됐어. 충전하고 와야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심장을 통해서 충전을 시켜 주는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힘이 딸리면 정말 말 그대로 배터리가 닳아서 없어지듯이 방전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힘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게 만들고 다시 채워주는 걸 미세전류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전류가 보통은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여러 가지의 물리치료기를 몸에다 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을 때 붙여줄 때 전도체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전도체를 붙이고 나서 간혹 그 물리치료사님들이 세면 말씀하세요. 약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게 하면 우리가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기가 들어가 있고 전기에 대해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가 너무 세면 아프고 너무 못 참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우리가 갈바닉도 아주 미세한 전류인데 그걸 댔을 때 우리는 쇼크가 오진 않잖아요. 가끔 따끔따끔한데 그 따끔한 부위는 바디젤이 부족하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 오는 거를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따끔하지 않는 그거는 안전성을 기존에 갖고 있는 물리치료기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안전성을 제일 첫 번째로 이 회사가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웰스파 같은 경우는 그거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 아까 보셨다시피 부스트에서는 얘가 두 개의 전류를 불규칙하게 해서 전류가 하나가 이렇게 위로 뛰잖아요. 그 전류의 굵기가 다른데 그거를 더 이분화시켜서 전류를 두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피가 얇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곳에는 전류가 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뱃살이나 허벅지, 셀룰라이트가 두꺼운 곳에는 전류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웰스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본사에서는 미세전류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배를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배를 할 때마다 바디 갈바닉을 배에다가 이렇게 문지르시면 속의 느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배에다가 웰스파를 올려 보시면 장이나 이런 게 만져준다라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더 깊다라는 거. 그리고 이 깊이가 깊을수록 그 안에 있는 전류나 이런 것들이 더 잘 퍼지고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을에 정전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세전류 때문인데 그 미세전류가 약해지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파는 미세전류를 다시 충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건강해지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미세전류는 치료기에 많이 쓰이는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주파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주파는 전자파가 굉장히 강해서 받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충격이 있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웰스파가 모두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갈바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이 얕아서 주로 근막, 피부 표면에 있는 피하 그 지방을 최적화가 됐다고 그러면 웰스파는 좀 더 깊이 있는 아이를 만들기 때문에 미세전류는 근육 밑에 있는 신경 조직 안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안에까지 전류를 깊숙이 보내주는 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팀에서는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지방이 많은 부위는 젤을 먼저 바르시고 그리고 세럼을 먼저 그다음에 이제 세럼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5번 정도만 돌려주셔도 우선은 혈행 개선이 바뀌는 걸 된다고 알 수 그랬잖아요. 있어요. 네, 혈행 개선으로 시켜주고 그 위에 있는 지방세포들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척추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갈바닉은 척추 잘 안 만져요. 왼쪽과 근데 얘는 오른쪽에 그 뭐예요? 여자분들 다 갖고 미세전류죠. 있는 브래지어 밑에 속옷 밑에 이제 처진 살이 오른쪽이 좀 더 많이 한번 올라갔죠. 쓱 갑니다. 네, 끝까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면 젤을 먼저 바르시고 어디서부터? 그다음에 세럼을 발라서 한 5번 정도만 해주시면 네. 웰스파는요 저희도 해봤지만 정말 해보신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안 해도 금방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하셔도 걸 되는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근막이라서 저희가 갈바닉은 근막을 만져주는 거기 이렇게 때문에 해주시면 척추 중간은 잘 안 해요. 근데 웰스파는 미세 전류기 때문에 척추를 해주시면 시원하게 그리고 허리 통증이 없어지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은 무릎 통증 있는 회원님이세요. 무릎 연골이 거의 없어져서 특히 이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그 양반 다리도 잘 안 되고 비둘기 자세도 거의 잘 못해요. 이분은 무릎에 연골이 없으세요. 좀 나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그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모세혈관 제일 끝에서부터 심장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발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손등에다 직접 해보면 잘 안 아파요. 근데 내가 염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발가락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 웰스파를 지금 이거 사용하실 보면 잘 때 보이시죠? 너무 발가락 쉬운 뼈가. 게 여기에 끝에서부터 붙어 있거든요. 손끝, 그래서 여기에 근육들이 발끝에서부터 다 심장 붙어서 방향으로 살이랑 같이 밀어주기만 붙어서 하면 하나로 이루어져 되세요. 있는데 사실 발가락 네, 뼈는 둥글게 여기까지입니다. 밀어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되시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발가락 근육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발끝도 되게 많이 쓰지만 여기 있는 근육들을 이 발가락 아래랑 되게 많이 쓰거든요. 윗발가락도 해주지만 이렇게 이 발가락 밑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얘는 요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얘는 이 방향으로 발가락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요 옆면 발은 대부분 많이 여기도 써서 은근 정말 많이 발바닥 쓰시거든요. 근육, 특히나 굴곡이 옆 많아서 근육. 아무데나 넣으시면 돼요. 신발이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넣으셔도 뒷굽에 되세요. 달았을 때 그다음 한쪽이 요 많이 닳는다 그러면 바깥쪽이 전체 닳는다 우리 기가 그러면 흐르는 바깥쪽을 많이 발바닥 해주시면 털을 좀 되고요. 한번 잡아주시면 안쪽 밑창이 많이 그러니까 닳는다 하면 웰스파가 안쪽을 많이 해주시면 이 됩니다. 커넥터가 정말 그 W자로 돼 있어가지고 골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돼요. 보면 이분 발에 염증이 좀 많으세요. 네. 네, 발에 염증이 많다는 건 발의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간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파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이쪽 부분 할 때 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네. 그냥 이 방향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카메라 여기 보시면 그냥 이 골에다가 그냥 딱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네. 지금 여기 보면 드드득 느껴지세요? 드드득 네. 지금 제가 뒷면은 여기밖에 안 이분이 해요. 무릎이 아프신데도 우리 왜 발끝부터 알배겼다고 만져주시면 해가지고 알 있죠? 알. 무릎의 통증이 다 알 사라지는 있잖아요. 걸 힘 보실 줬을 수 때 알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는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라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알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까지만 부작용이 만져주시고 하나가 있어요. 옆 라인 따라서 다리 모양이 위로 예뻐져요. 올려주시면 돼요. 옆 라인 따라서. 그리고 다리 알이 위로 돌려서 올라갑니다. 자, 이쪽이 좀 더 근육이 많죠. 무릎으로 올게요. 요 분이 여기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쌍스파로 다리가 하기 아프면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를 부위를 이렇게 여러 부위를 걷는데 해도 되고요. 무릎이 아프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할 때 허벅지나 이런 다리 위에 아래 종아리를 할 때 관절에다가 웰스파를 하나 대고 다른 부위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절이 제일 우리가 림프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이 관절은 끊어진 부위잖아요. 끊어진 부위가 지나가는 거는 일반 이런 평평한 뼈를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관절 위주로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여기가 수가 지금 뭉쳐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리고 그죠? 또 한쪽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방이 많은 허벅지, 셀룰라이트 부위에다가 조금 대주시면 그 부위가 여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여기를 시원해지죠. 해주시고 저 같은 여기 경우는 해주시고 젤하고 이렇게 세럼을 해주시고 줄을 조금씩 따로따로 바꾼다고 쓰는데요. 보시면 젤을 돼요. 먼저 한 얘는 5분 머리에다 정도 이렇게 하신다 해주시고. 그러면 젤을 3분 정도 해주시고 쌍스파를 할 때 세럼을 이렇게 2분 할 정도 수도 해주시면 있지만 셀룰라이트가 얘가 지금 훨씬 더 관절에 있는 데다 빠르게 하나 붙이세요. 제거되는 걸 그 보실 다음에 수 있어요. 헷갈린다 그러면 이게 헷갈려. 그럼 얘를 관절 있는 데다 붙이시고 돌려주세요. 네. 여기 지금 뾰루지 염증들이 되게 많이 나 있어요. 양쪽에도 있고 여기도 이분 같은 있고. 경우는 여기가 무릎 지금 안 연골 좋으신 염증으로 거죠? 인해서 그러면 발목이 되게 발바닥, 가는데도 발목 그 이런 데 안에 뾰루지가 되게 정말 많이 되게 나 많이 있으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본인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힘줄이 늘어난 것처럼 단단하게 줄 하나 있죠. 네. 네. 네, 근육이 굉장히 많이 유착도 뭉쳐 있어요. 심하시고 엄청 세게. 근막의 이 유착도 안에 지금 철사 한 줄이 심하시고 있어요. 아프게 안 했는데 지금 요거 느껴지세요, 이거? 네, 느껴져요. 사람이 한쪽 부위가 아프면 그 부위를 제가 덜 쓰다 보니까 더 많은 부위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솟아가지고 이게 내려가지가 않고 그리고 통증도 계속 있고 근데 이게 훨씬 편해졌어요. 어디까지 내려가? 이렇게 내려갈 때 통증 자체가 지금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통증이 없고 언제 이럴 때도 없고 언제 저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통증이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나이가 반백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어깨, 엘보 이런 통증들이 있어요. 엘보는 갈바닉으로 너무 쉽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깨 이제 회전근개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요즘은 또 석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석회는 또 칼슘 부족으로 되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급성으로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웰스파로 해주시면 되는데 웰스파를 어딜 먼저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미세전류가 통하지 않는 부위는요. 통증이 생겨요. 순환이 되지 않는 부위도 통증이 생기는 게 맞지만 저희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전류가 없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끝까지 가지 않아서 손발 저림도 미세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처 있는 부위에 저희가 갈바닉이나 웰스파를 미세전류를 넣었을 때 따끔따끔 하잖아요. 상처가 있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부위는 미세전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살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죽은 미세전류를 다시 웰스파로 살려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따끔따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야, 따가워라고 할 때 그런 부위를 상처가 있는 부위는 미세전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더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어깨, 회전근개라든지 그리고 승모근이 뭉쳐서 목이 짧아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이 안 돌아가는 분들도 이 부위를 해주시면 너무 시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손끝, 발끝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되세요. 돌릴 때 이게 쓰여서 마치 뼈에 부딪혀서 아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안 아픈 손에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염증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 마치 뼈가 부딪혀서 아픈 것처럼 통증이 그것 때문에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3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굴려서 그 다음에 굴려서 그 다음에 굴려서 여기를 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웰스파가 정말 빠른 이유는 둘, 셋 벌써 이제 풀렸죠. 제가 이렇게 하나, 여기도 둘, 동그라미 셋, 한 3개 정도 있다고 넷, 생각을 5이라고 하시고 숫자를 세잖아요. 5번 안에 웬만한 곳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뭉쳐 있는 곳, 그리고 알이 되게 심하게 있거나, 그리고 근육 유착이 되게 심하거나, 건조해서 근육이 쪼그라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해주시면 금방 받는 분들도 풀리고 있어요 이거를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5번씩 2번 안에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5번씩 2번 이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2번만 하시면 웬만한 부위는 다 끝납니다. 승모근도 여기에 붙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붙어 있는 이 근육을 둥글게 해주시면 되세요.
보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깨 관절 연결되는 부위예요. 뼈와 뼈끼리 연결이 돼 있고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는 근육들이 정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뼈 관절이 붙어 있는 이 부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갈바닉 할 때도 이 부위는 하기가 조금 불편하셔서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깨 관절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웰스파가 마침 딱 들어가요. 어깨 관절에. 그래서 둥글게 많이 해주시면 여기 있는 좋아요. 부분이 림프절이거든요. 여기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 근처에만. 어깨부터 여기 지금 팔까지 좀 밀착이 되잖아요. 요 부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잡고 고개 반대로 돌리실게요. 아까보다 어떠세요? 네, 어깨도 조금 내려가셨죠. 승모근이 여기에만 붙어 있는 게 승모근이 아니라 사실 승모근은 여기가 이제 상승모근이고 여기 중승모근이고 여기 이제 하승모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견갑골 끝에 붙어 있고 옆면에 여기에 붙어 있고 위 끝에 대체적으로 붙어 있고 상승모근은 요 목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쓸어 내려와서 요 어깨 뼈까지 이어져 있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시면 되세요. 끌어올려 주실 때 척추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방향을 얘가 아예 밋밋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한쪽에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을 주진 않더라도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니까 살짝 기울기를 이쪽에다 주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뭉쳐 있으세요. 길이 우리가 도스 치료 받을 때 그 치료사님들이 당기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견갑골 같은 경우는 견갑골에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당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유착이 돼 있어요. 견갑골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뼈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뼈예요. 그래서 팔을 올려도 어깨를 좁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유착이 되면 팔도 안 올라가고 등도 잘 안 펴지고 구부정한 자세가 자꾸 되고 승모근도 자꾸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 팔도 많이 움직이시고 특히나 오십견이나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시원하다 하시고 팔도 많이 회복이 되세요. 아까 팔 할 때 작은 기다란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쓸어내리듯이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둥글게 근데 요런 둥글게가 아니라 요런 둥글게를 해주시면 돼요. 웰스파는 너무 좋은 게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둥글게만 해주시면 돼요. 둥글게만 해주시고 근육의 방향대로만 해주시고 관절 끝에까지만 붙여주시면 돼요. 관절과 관절 시작점이 있는데요. 요 끝에서 끝까지만 이어서 연결만 해주시면 끝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대추열. 정말 요즘 제 눈에 되게 많이 보이는 게 대추열인데요. 대추열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추열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미세전류가 우리 심장을 펌핑을 시켜서 우리를 살아나게 했다고 하면 이 아이는 한의학적으로는 얘가 열을 모아주는 아이예요. 대추열은.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목도리를 하죠. 목만 따뜻해도 덜 춥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딜 열어요? 목 뒤를 열어서 우리가 시원하게 하죠. 그래서 목 닿지 않는 옷들을 많이 입는 이유가 그 대추열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가 혀를 모아줬다가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 대추열이 막혀 있으면 추위를 많이 느끼거나 더위를 많이 느끼거나 아니면 손발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 있는 어혈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있는 화병이죠. 화병. 이 화병이 가슴에도 풀어주셔야 되기는 하는데 대추열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열이 모이는 이거를 팡 하고 터뜨려서 그 화병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튀어나와 있으시죠? 대추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체온을 모아주는 것도 여기예요.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게 대추열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딱딱하게 이렇게 만져져 있죠. 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 대추열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쥐젖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혈이. 보면 이분 같은 여기가 경우는 목에 목이에요. 쥐젖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세요. 목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 근데 길이가 얼굴이 굉장히 지금 여기 짧고 있거든요. 턱선이.
그럼 목이 지금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먼저 풀어주시냐면 앞에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목은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보니까 근데 목이 더 원래 짧죠? 어디예요? 자, 이분의 원래 목은 여기입니다. 네. 이게 여기가 쇄골이에요. 견갑골이 여기가 경직이 쇄골인데 되면 쇄골을 승모근은 네, 계속 쇄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쇄골을 계속 어떻게 이게 하라고 했죠? 쇄골을 견갑골 먼저 따라서 돌려서. 견갑골이 밀어내기 때문에 승모근도 쇄골 같이 아래. 짧아지고요. 쇄골을 막 결국은 비비시면 목이 안 돼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쇄골을 비비시면 어깨까지도 안 같이 되고 경직이 쇄골 되죠. 아래를 딱 근데 보면 걸려요. 여기에는 저희가 자, 보세요. 갑상선이 걸리죠. 있잖아요. 걸리죠. 신경 안 이런 들어가요. 호르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얘가 돌려서 경직이 되면 우리가 호르몬이 우라병 제대로 못 걸리면 나가게 돼요. 속이 답답하죠. 심장에 열이 올라서 그러거든요. 이 우라병을 빼주는 것도 대추혈이에요. 근데 대추혈이 올라와 있으면 어때요? 우라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럼 어디 쌓여요? 내 몸에 쌓여요. 이렇게. 보면 이제 쇄골 조금씩 나오죠. 여기 보면 이거 느껴지세요? 이분은 지금 우리가 보통 지리릿하는 그 드르륵 하는데 이분은 이 부위가 지금 지리릿해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느껴지죠? 지리릿하잖아요. 이분은 전기 가슴에 없었는데. 미세 전류가 거의 없으셨어요. 라인을, 생체 전류가 없어서 어깨 라인을 보통은 근육이 유착이 돼가지고 드릅드릅 우리가 만질 때 근육이 뭉치는 부위가 있는데 얘요? 이분은 가슴에서 얘는 전류가 미세 없어서 전류가 상관없어요. 여기서 전류 안에서 미세 근데 레스파를 하는 미세 바디갈바닉은 전류가 지방을 지리릭하는 녹이죠. 통하는 느낌이 네, 나요. 걔는 안 돼요. 근데 간단하게 근막을 풀고 싶다 할 때는 돼요. 네. 역시나 보면 어깨는 잘 어깨가 돌려줘야 됩니다. 자 살아나죠. 보시면 어깨 뽕이 그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쇄골이 일자가 됐죠. 이렇게 앞면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추혈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척추에서 견갑골을 뜯어내죠. 도수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척추 여기 견갑골을 손가락을 넣어서 뜯어내잖아요. 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세워서 자 여기 뭉쳐 있죠. 안 눌렀어요. 대추혈 가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린 승모근도 먼저 풀어주시면 좋아요. 네. 지금 안 눌렀어요. 자 여기는 멀쩡해요. 여긴 괜찮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대추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 좀. 지금 같은 이 돌리기로 하고 있는데 그 내가 대추혈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신 뭉친 부위에서 분들은 이 눌렀다고 대추혈 얘기하시죠. 주변을 둥글려 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느낌으로 좀 줄여두고 있죠. 네. 이게 갈바닉으로 대추혈은 되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웰스파는 지금 느껴져요. 줄어든 게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줄어들고 있는 게? 이 동그란 원이? 네. 지금 영상으로 말랑말랑해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우라병 있잖아요. 우라병 있는 분들은 여기를 풀어주셔야 돼요. 네, 가슴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그냥 10바퀴만 돌려주세요. 네. 우라병이 뭐냐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심장에 속열이 나면 안 되거든요. 체온이 뜨거워야지 속열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풀린다. 우와! 어머. 내려가는 게 느껴져.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는 우와, 이거 대추혈 대박이다. 제가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너무 빨리 풀어져서. 제 회원들 중에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다들 대추혈은 조금씩 다 네. 하나씩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굉장히 열 빨리 번 만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혹시 잡았던 거 있어요? 잡았던 영상? 살쪘을 거예요. 네. 처음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얘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지금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지금. 요만큼, 요만큼, 이제 대추혈이 있는 분들 다 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하죠. 주변에 대추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블룩하신 맞아요. 분들이. 10바퀴만 돌리세요. 네, 사장님 보여주신 방법대로 좀 많이 활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어주실, 네, 여기는 제 회원님이요. 대추열이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실 곱추신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시고, 제가 체지방을 쟀을 때 체지방이 50%셨어요. 키가 150인데. 그 정도로 되셨던 분인데, 이거 제가 1시간 해드린 거거든요. 갈바닉으로. 바디 갈바닉으로 1시간 했을 때 이렇게 목이 조금 돌아오시고, 얘가 들어갔던 건데, 웰스파는 이게 그냥 아까 보셨지만 10번이면 됩니다. 10번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상처도 파였던 상처도 다시 돌아오고 다리 매끈해지는 요건 이제 제 다리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무릎에도 지금 태선화가 생겨서 무릎에도 하고 있는데 무릎에 있는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아까 알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웰스파를 하면 발목을 해서 무릎까지만 해 줘도 알 모양이 올라가서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반듯해지죠. 아까 제 사진도 넣어 드렸지만 저도 약간 척추 측면증이 저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180도로 있는 360도로 있는데 이 자세가 점점 틀어졌던 자세가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스트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는 부스트를 쓰시면 돼요. 얘가 웰스파랑 똑같기 때문에 부스트를 쓰셔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스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많이 좋은데 본사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고 비포 애프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있는데 사실 본사에서는 그 말할 수 있는 걸 이 안에다 다 넣었어요. 바로 개선이라는 말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 붓기 개선, 셀룰라이트 개선, 피부결 개선, 피로도 개선 이런 개선이라는 단어를 저희 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혈행 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혈행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만 해 드려도 미세전류로 치료가 되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집에서 내가 혼자 써도 안전하고 그 효과가 10초 만에도 달라지는 건 정말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나 쿠폰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반드시 꼭 많이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하시는 방법 중에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거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셀프로 할 때도 그런 횟수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방법을 잘 배운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마무리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MBA에서 에이지락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갈바닉 강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활용을 디바이스를 저는 이제 부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쓰고 갈바닉도 매일 쓰고 하는 편인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 갈바닉과 웰스파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고민이신 게 갈바닉을 자주 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매일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잡는 법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또 "오래 쓰면 손이 아파요."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얘를 잡는 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잘 잡는 법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쓰면 웰스파의 차이점도 정확하게 아실 거고 또 잘 쓰다 보면 회원님들이 이거를 아무래도 잡는 법도 어색하고 잡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러면 회원님들이 아시잖아요. 받는 분들도 금방 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하셔서 정말 세상에 이런 기계 없습니다. 문희선 소장님 늘 얘기하시지만 네 이런 기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만든 기계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안전하면서 그 효과가 물리치료 기계실에 있는 것만큼 뛰어난 게 없어요. 제가 그 다리 수술하는 병원에 한 달 정도 계속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도 그러셨어요. "갈바닉 매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술 네, 하신 분한테도. 그 정도로 네. 정말 뛰어난 제품이니까 얘는 그냥 매일 손에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차에 늘 있거든요. 집에도 늘 있고.
너무나 네네. 뛰어난 제품을, 그쵸? 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장님들께서 직접 많이 써봐야지만 또 그게 전달이 맞아요.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놓칠 수가 없었고요. 아마 네. 사장님 이거 또 영상 준비하시고 편집하시고 하시느라고 진짜 너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진경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웰스파가 더 많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성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부터 갈바닉이라도 다시 들고 아니면 부스트 1일차 그리고 저희 본 판매 9월 14일까지 남은 기간 22일입니다. 매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랑 웰스파 홈파티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네, 저희 웰스파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이 움직여 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들 모두 네,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오늘 라이브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최영수 사장님, 정진경 사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